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 여러분. 시험은 잘 보았나요?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그러니까 7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그 다사리 수업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역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다른 심화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사리 수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역사 교과서에 보면 역사 2에 159쪽에 보면 실학파의 사상들이 나오는데, 실학자들의 그래서 실학자에는 이제 이렇게 농업을 중시하는 실학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업을 중시하는 실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박지원이라든가 박제가라든가 그 다음에 이덕무 같은 실학자들은 상업을 중시하는 학자들이라고 그래서 중상학파라고 그러고, 여기에 유형원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정약용 같은 사람은 농업을 중시하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중농학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농학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이 토지 제도인데, 옛날에는 재산이 토지였어요. 또 옛날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거의 90% 이상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는데 생산 수단이 이 토지가 재산권의 거의 전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토지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일부만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약용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한 뒤에 일한 날짜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자고 하였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정약용의 토지 제도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걸 이제 여전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제. 정약용의 여전제와 정전제, 이제 좀 어려운 내용 같지만, 여러분들이 요번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한 것을 이렇게 잘 들으면 다사리 토론을 할 때 활동지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잘 듣고, 또 요 강의 영상은 네이버 블로그에 다사리 인문학 교육 치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동영상으로 올려 놓을 테니까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번 이렇게 보고, 그러면 여기 있는 다사리 토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내용들이 또 여기에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리 생각을 해두면 다음 주에 이제 다사리 토론을 할 때 수월할 겁니다. 시간도 충분하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여전제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요 뒤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여전제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정약용이 토지 제도에서 토지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한 뒤에 일한 날짜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자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토지 제도에 토지 소유 제도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관리들이라든가 귀족들이라든가 그런 부자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는 이제 직접 짓지 않고 농민들한테 이제 토지를 내줘서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농민들은 정작 토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많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적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게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수확량의 반은 그 바치게 돼 있어요. 뭐 많게는 뭐 70%까지 바치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런 그 문제점을 이제 여기 이렇게 그 정약용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토지 변병이에요. 토지 변병은 소수가 그 토지를 모두 이렇게 사들여서 그 토지의 그 소유량을 엄청 늘리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요거는 그 1799년에 이제 전론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 쓴 글인데, 여기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 그의 땅 토지가 식경이다 그랬는데, 식경 그러면 뭐 일뱅일항이라고 그랬는데 한 일항당 그 1m, 또 그래서 그 가로 세로 100m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자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측량 기술이 없으니까 보통 그 성인이 이렇게 그 발자국 수를 가지고 하는데, 그 성인이 이제 그 크게 발자국을 떼면 1m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로로 100보를 그 가고 또 세로로 100보 해서 이렇게 그 나오는 그 정사각형의 땅이 이제 1경이에요. 그래서 그 100m하고 100m를 곱하면 만 제곱미터가 되는데, 이게 몇 평 정도냐면 그 3.3m당 한 평이니까 요걸 3.3으로 나누면 약 3,000평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식경이면은 3만 평이 되겠죠. 1경이 적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3만 평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의 아들이 이제 10명이에요. 그 10명인데, 그러면은 그 이제 그 상속을 할 때 딱 그 1경씩, 즉 3,000평씩 이렇게 딱 나눠주면은 좋죠. 근데 장남이니까 장남에게는 9,000평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이쁜 것들, 두 명에게는 이제 이는 이제 이경, 즉 그 6,000평이죠. 6,000평씩 그 두 명에게 줬으니까 12,000평. 또 세 명은 또 조금 덜 이뻐서 이제 3,000평씩 이렇게 그 세 명에 주니까 9,000평이 되죠. 그렇게 주다 보니까 다 끝났어요. 3만 평이.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네 명은 땅을 얻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어 울고 이리저리 그 굴러다니다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다면 그들은 그 부모된 사람이 부모 노릇을 잘한 것일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닌 것이죠. 이제 그걸 이제 이거는 비유고, 그래서 이제 하늘이 이 백성을 낼 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땅을 이렇게 내줬어요. 전지 땅을 내줬는데, 그들이 이제 그 골고루 먹고 살게 이렇게 땅을 준 건데, 그렇다면 이제 그 군주 임금을 세우고 목민관을 세워서 군주와 목민관으로 하여금 백성의 부모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됐으면 여기서 있듯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땅을 골고루 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그 부모같이 여러 자식들이 서로 치고 빼앗아 남의 것을 강탈해서 제 것으로 만들고 하는 거, 이걸 토지 변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근데 사실상은 이 가난한 농민들은 그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적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그 굶어 죽지 말아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땅도 그냥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당장 그 죽지는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서로 또 이렇게 뭐 남의 것을 강탈했다고 그러지만, 가난한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적게 가진 사람은 더 적게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죠. 근데 그런 상황을 이제 임금이나 이런 관리들이 부모된 자로서 그걸 팔짱을 낀 채 그냥 눈여겨보고서도 이를 금지시키지 못하여 강한 자는 더 차지하고 약한 자는 떠밀려서 땅에 넘어져 죽도록 한다면 그 군주와 묵민관은 이 된 사람은 과연 군주의 묵민관 노릇을 잘한 것일까? 그러니까 부모 노릇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토지 겸병의 피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빈부격차의 피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임금과 그 묵민관 관리들은 그 경제를 골고루 마련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이렇게 한 사람은 참다한 군주와 묵민관이고, 그렇게 경제를 이렇게 그 골고루 이렇게 경영하지 못해서 다 함께 잘 살도록 하지 못한 사람은 군주와 묵민관의 책임을 져버린 사람이다. 지금 나라 우리 그 조선의 땅 모두를 이렇게 따지면 대략 80만 결이라고 나왔는데, 자, 결이라는 또 그 토지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요거는 구체적인 그 넓이가 아니라 곡식 300마를 수확할 수 있는 토지 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비옥한 땅은 그 넓이가 더 작게 되고, 또 척박한 땅은 그 넓이가 더 많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 모든 땅이 다 똑같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정한 근데 대략 이제 뭐 3,000평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근데 어떤 건 2,000평이 되고, 비옥한 땅은 어떤 거는 뭐 4,000평, 5,000평이 돼야지 그 300마리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대략 그 80만 결이라고 했을 때 백성이 그 800만 인구인데, 요걸 따지면 그 10명당 그 집,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한 집이 보면 그 할아버지서부터 뭐 그 중조 할아버지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쭉 같이 한 대가족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요즘에는 한두 사람 낳지만 옛날에는 뭐 10사람 이렇게 낳거든요. 뭐 8, 9사람 이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10명을 한 집으로 쳐본다면 집당 이렇게 한 결씩 얻는 것이 이제 그 재산이 그러게 된다.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나오죠. 근데 지금 문관이나 무관 같은 관리들, 이런 귀족들과 그 다음에 일반인 중에서도 부자 가운데 1호당 그 곡식 수천 석, 이제 석은 이제 그 섬 가만이라고 그랬는데 10말을 가리켜요. 10말. 10말을 이제 뭐 수천 석 그러면은 뭐 몇만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는 만석군, 천석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석군은 천석군은 천석, 천가마니에 또 만 가마니에 그 수확량을 얻을 수 있는 그 부자를 말하는데, 거둔 자가 매우 많은데 그 전지를 계산해 보면 100결 이하는 되지 않을 것이니 이는 990명의 생명을 해쳐서 한 집만을 살찌게 하는 것이다. 나라의 부자로서 영남의 최씨가 또 호남의 왕씨 같은 경우는 만석군이라는 얘기죠. 그 땅을 계산해 보면 400결 이하는 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바로 3,990명의 생명을 해쳐서 이로만 한 집만을 살찌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정약용이 이제 계산은 좀 바른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정에서 벼슬하는 관리들이 부지런히 이렇게 서둘러서 부자의 것을 덜어내서 가난한 사람에게 보태 주어서 그 재산을 골고루 이렇게 재정하기를 힘쓰지 않고, 이게 이제 그 빈부격차 해소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평등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는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땅을 소유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가치에는 이제 자유와 평등이 있는데, 근데 너무 자유롭게 땅을 소유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임금이나 관리들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재산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 군주와牧民 간의 도리에서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빈부 격차가 심하면 이런 그 토지 변동이 일어나면 일하는 사람은 뭐 항상 가난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안 해도 뭐 그 수확량의 반을 다 바치는 거니까 수백 집에서 수백 명이 그러니까는 뭐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모순점을 지적을 했죠. 그래서 이런 그 당시에 그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가 이제 이런 모습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전제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전제는 이제 그 공동 소유하고 그래서 그 같이 농사를 져서 이제 같이 그 분배를 한다는 아까 그 여전제에 냈죠. 그 같이 일하고 이제 같이 분배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공산주의입니다. 사실상 공산주의는 같이 생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배분한다라는 게 이제 공산주의죠. 공산주는 그 사유제를 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요걸 이제 그 여기 그 보면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전지를 얻도록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지를 얻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이제 그 못 살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그 모순이 있으니까 이게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일하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지만 사회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산골짜기와 하천의 형세를 가지고 경계를 그어 만들고는 그 경계안을 여라 이름한다. 그러니까 마을이죠. 이 마을 여자입니다. 마을. 그 우리가 요 광교 이동이라는 동네는 이제 여기 호수마을 우리 아파트 여기 그 학교 주위를 호수마을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그 이 마을에는 이제 30집 정도가 있는데 뭐 28집이나 뭐 35집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하천이나 또 이렇게 산을 경계로 해서 마을이 형성이 되면 이제 그거 한 열어보고 그 여가 이제 그 한 뭐 몇 개가 모이면 이제 가 되는 거고 뭐 그냥 광교 이동이 되죠. 그 몇 개 마을에 또 이를 이렇게 그 모으면 이제 읍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여에는 여장이 있고 그 이에는 이장이 있고 이제 읍에는 읍장이 있겠죠. 여에는 그 여장을 두고 우리가 뭐 통반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뭐 통장 반장이 모여서 이제 그 동장이 있고 또 동장이 이렇게 그 모여서 또 구청장이 있고 구청장이 모여서 뭐 또 시장이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시군이 그 모여가지고 서면 이제 도지사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에는 이제 그 여장을 두고 일려의 그 전지는 일려의 사람들 하여금 다 함께 그 전지를 다스려. 그러니까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가 피찬 너와 나가 이렇게 관계 소유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완전 공유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이 오직 여장의 명령만을 따르도록 한다. 그러니까 여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공산주의에서는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땅이 있으면 자기 땅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고추를 어느 정도 심고 그다음에 콩을 어느 정도 심고 상추는 어떻게 심고 그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또 그 우리 식구가 그런 걸 따져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거는 집단 농장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오직 그 여장의 명령만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북한이 이제 이런 그 공산주의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집단 농장에서 이렇게 개인의 마음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년 하루하루 그 일을 할 때마다 이제 그 여장이 그 일한 날짜를 장부에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추수 때에는 그 곡식을 이제 여장의 창고에 운반해서 그 양곡을 나누는데 먼저 정부에 이제 그 바치고 세금으로 바치고 그 다음에 여장에 이제 그 봉급을 먼저 떼고 자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이러한 내용대로 이제 장부에 이제 분배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인데 사실상은 아까 그 이제 그 여전제인데 요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 여전제의 그 개념을 이렇게 아마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도 뭐 물론 여기도 있었지만 여기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라고 보는데 또 그 문제점은 뭐냐면 자유가 없으면 그 열심히 그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곡식을 그 잘 키운다고 그래서 이게 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가서도 그 여장이 그 저기서 일을 갖다가 이렇게 뺀질이 그냥 날짜만 채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그냥 그 날짜만 채우고 옆으로 그 갔었지 이렇게 하는데 나만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데는 그 각자 힘든 일과 힘들지 않은 일도 그 뭐야 그 또 역량이 있어야지만 하는 일과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똑같이 나눈다는 거니까 날짜별로 그 자유가 없다라는 거 또 그 역시 여장은 일하지 않고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상은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여장에게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여장한테 잘 보여가지고 합을 떨어서 이렇게 그 여자 장부가 조작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 이 정약용은 이때 너무 낭만적으로 좀 많이 생각한 거죠. 그런 문제점 같은 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요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 부부와 아들과 며느리의 장부에 기록된 그 역사일수가 뭐 일한 날짜 800일이면 뭐 49, 그 다음에 뭐 열흘이면 뭐 4말 뿐이라는 거죠.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양국을 많이 얻게 되고 노력이 많지 않은 사람이 양국을 적게 하는 이게 참 이상적인 그 모습이긴 하지만 현실은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다하여 많은 양국을 타려고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뭐 이렇게 그 백성들이 모두가 잘 살고 풍속이 좋아져서 도덕도 이렇게 행해질 것 같다 그러는데 이거는 완전히 여장이 완전 도덕적인 인간이어야 되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그 완전히 그 도덕적이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좀 사람들은 이기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이타심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 이상적인 그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것도 이제 1799년 아까 이 토지 변경의 문제를 깨닫고 이제 이 1799년에 했는데 그래놓고 이분이 이제 1800년에 이제 강진으로 유배를 가죠. 유배를 가서 거기 그 강진에서 사실상 농민들하고 함께하면서 이것이 가능한지를 보니까 가능하지 않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전제는 안 되는 거구나. 오히려 더 그 모순점이 있겠구나 해서 이제 만든 것이 또 그 정전제입니다. 정전제는 이제 우리가 일종의 이제 그 평등도 이것도 평등을 중요시하는 건데 아까 여전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산주의하고는. 요거는 그 1817년 경세유표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17년 지난 다음에 1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정전제를 했는데 정전제는 이제 이게 정자가 이게 우물정자입니다. 이렇게 우물정자인데 땅을 갖다 이렇게 9등분으로 나눠요. 이렇게 우물정자 가운데 이렇게 보면 우물정자가 되죠. 옛날에는 우물에 나무를 이렇게 옆에 이렇게 됐어요.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해서 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물정자가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8집이 이렇게 똑같이 땅을 나눠요. 바깥 땅.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여전제하고는 달리 여기는 자기 땅이에요. 근데 땅이 똑같은 땅이죠. 똑같이 나누는 거니까. 그리고 가운데 땅은 이제 이렇게 공전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이 있지 농사를 져야 돼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국가의 세금으로 바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수확물은 다 이제 자기가 갖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여기 있는 땅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수확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겠죠.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가서 있지 그 손도 보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생산량이 좀 날 거란 말이죠. 요거는 원래 그 정전제는 그 중국의 하은주 3대의 그 제도인데, 우물정자로 해서 9등분으로 나눠서 8집의 그 농가가 주의 8구역을 각각 경작하게 지급하고, 그 중앙의 한 구가 8호가 공동경작계 그 수확물을 국가의 조세를 바치던 것이었는데, 정약용은 이 중국 고대 정전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꼭 나눈다는 것보다도 그 8결, 우리가 결은 이제 아까 수확량을 이렇게 적으니까, 우리가 그 모든 땅들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다 이렇게, 또 어떤 땅은 이쪽은 뭐 비옥한 땅이고 이쪽은 척박한 땅인데 똑같이 나누면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나누되 수확량이 그 비슷하게 땅을 나눈다라는 거죠. 이 결로 했다라는 건, 아까 1결은 그 곡식 그 300마를 정도를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8결의 사전이 있고 1결은 이제 공전을 두는 형식으로 이제 취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그 창의적 좀 변경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 역시 아까 말한 대로 땅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얻는다라고, 그 농업종사재원 토지를 분배한다는 것이고, 사회 발전에 따라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한 자는 토지 분배 대상에서 제외시킴은 물론 좌식, 놀고 먹는, 앉을 자자, 놀고 먹는, 앉아서 먹는 그 계층인 그 선비도 제외시켰다라는 거. 농민들에게는 그 토지를 이제 그 골고루 이제 분배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했는데, 그러면 뭐 선비는 또 뭘 먹고 살아요? 또 가족 노동력을 기준으로 토지를 분배한다는 것이다. 가족 노동력이 많은 가족엔 더 많은 토지와 비옥한 토지를 분배하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노동력이 없는 가족은 또 어떻게, 또 노동력은 변하잖아요. 뭐 저기 그 어린애가 이제 뭐 성인이 되면, 계속 성인이 되면 노동력이 더 하면 또 다시 분배해야 되나요? 또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60살이 넘었어요. 이제 그 농사를 못 져요. 그러면 뭐 또 거기서 그걸 빼서 그런 또 문제도 있잖아요. 또 농민에 대한 토지 분배의 기준은 가족 노동력에 있으므로 실제로 노동력을 소유하지 못한 병약자와 그 수천 대상에서, 그러니까 땅을 얻는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 국가가 먹여 살려야 되나? 또 토지 사유화의 현실을 인정하는 기반에서 정전제를 실현하는 경우 공전 1구역은 국가가 경비를 지출해 매입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국가가 그렇게 돈이 있느냐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토지개혁상은 노동력에 따른 토지 재분배를 역설하면서도 기존의 토지 소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결핍인 개혁안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땅을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려면 국가가 그 땅을 다 사서 다시 나눠주거나, 아니면 뭐 그냥 토지를 좀 더 몰수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당시에 가능했느냐? 가능하지 않았죠. 그래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결핍된 개혁안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그 정전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실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상 이제 이 공산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민주주의가 있는데,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도, 그러니까 사유 이런 걸 좀 인정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빌려주는 거죠. 한 4, 50년을 빌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베트남도 좀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인데, 사유를 이렇게 그 사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공공복리에,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사유를 인정한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를 보면 이제 헌법에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은 재산권은 보장된다. 즉 사유권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 내용 한계는 법률로 정하는데, 재산권의 행사는
이제 이걸 토지로만 한다면 토지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또 부동산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공공복리는 뭐냐면 모두가 복을 받아 이익을 얻는 것이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공공복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공은 모두 공짜니까 복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하게 이익을 얻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 그게 공공복리인데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모두 함께 잘 사는 데 기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 하는 거, 그게 토지 공개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농지에 대해서 경자유전,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는 임대 농사 짓는 것은 금지시킨다. 옛날에 그게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다만 농업 생산성을 높이거나 또 농지 합리적을 이용을 해서 기업농 같은 경우 또 도시농부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로 정해서 임대차 땅을 빌려서 이렇게 농사를 질 수 있게끔 또 기업농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땅을 필요로 하잖아요. 보통은 농지는 한 개를 짓고 있어요. 농지를 저기 했는데. 근데 기업들은 더 많은 농지를 소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법률로서 이렇게 좀, 정하는 거죠. 또 이제 중요한 건 토지를 소유하면은 재산세를 내야 돼요. 또 부동산세도 내야 되고, 또 거기서 소득이 많이 나오면, 이제 소득세도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세금으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사용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지금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토지 제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토지 변경의 의미를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빈부격차 문제점도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제의 개념도 몇 번 얘기를 했죠. 또 여전제를 시행했을 때의 문제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정전제 개념도 여러분들 얘기를 했고, 정전제를 정책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도 얘기가 됐죠. 또 토지 공개념 개념도 얘기를 했고, 모두가 부자되어 잘 살고 행복한 국가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제 어떤 정책,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토지제도를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해온다면 다음 주에 이제 학습동지가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전제와 여전제를 이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구조화 시킬 수가 있겠죠. 마인드맵이라든가 디자인 싱킹, 비주얼 싱킹, 만화, 그런 것들로 다양하게 그림. 또 이런 개념, 하나를 선택해 개념을 설명하는 거는 여기 자료를 보고서도 충분히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친구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여기에 다른 친구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써줄 수 있는 거겠죠. 나는 여전제에 대해서, 너는 정전제에 대해서, 토지공유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만드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요런 문제 이유는 이러면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 중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나눠서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자기가 문제를 낸 거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다양한 답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자유롭게 이제 진짜 행복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고 또 어떤 정책이 실현되는 사회냐에 대한 자기 생각을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평가는 이렇게 해서 아마 선생님이 이제 한번 평가를 해볼 텐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음 주에 이렇게 다살이 토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 동영상은 이제 선생님들이 사전에 미리 틀어주도록 하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네이버 블로그
다사리 인문학 교육 이렇게 치면 그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동영상으로 지금 강의한 내용을 올려줄 겁니다. 그걸 보고 저기 그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